세피디 TV입니다. 우리는 경제산업교육과 재테크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도시문화관광은 따라오는 것이죠. 기술 분석도 부동산 주식 환율도 주요 이슈입니다. 이후에 여러 국가가 있지만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태리는 주목을 많이 받지만 노르웨이 등은 적은 관심이 있습니다. 한번 분석해보지요. 노르웨이인의 대부분은 장신이고 장두, 금발벽안의 게르만계 북유럽 인종이다. 벽안이란 파랑색, 청록색, 초록색 안구를 통틀어 벽안이라고 한다. 금발은 블론드이다. 인구는 550만 명 수준이다. 주요 도시는 수도인 오슬로가 있고 베르겐, 트론헤임 등이다. 최북부 지방의 핀마르크주에는 유사 이전부터 살아온 약 2만 명의 라프레빈과 이들과의 혼혈족인 단두의 얼굴이 넓은 주민들을 볼 수 있다. 남서부에는 단두형의 다갈색 모발과 눈을 가진 알프스계 사람들이 비교적 많이 살고 있다. 노르웨이 인구의 34은 해안에서 15km 정도 떨어진 곳에 산다. 해안부에 주로 살고 있고 나머지 내륙부에서는 계곡 지역 꼭지에 거주지가 한정되어 있다. 인구 분포는 선상의 패턴을 보인다. 인구 분포의 지역적 편제가 현저하여 국토 면적의 5%에 불과한 오슬로 주변 지역에 인구의 13이 거주한다. 이는 경제적으로 유리한 집적 경제를 향유하기 때문이긴 하다. 노르웨이는 유럽 북방문화권에 있는 나라이다. 이 중에서도 국가 통일이 가장 늦었던 나라이다. 노르웨이인 조상은 노르드인으로 알려져 있다. 8세기 말까지 소국 분열의 상태에 있었다. 9세기에 들어서자 노르드인의 해외 진출이 급격히 활발해져서 아일랜드를 약 반세기 동안 지배하기도 하였다. 그 무렵 노르웨이 본토에서도 뒤늦게 통일국가 형성이 진척되어 860년에 즉위한 하랄 리발 왕 하럴드 FAIIHAII 노르웨이의 여러 지역을 정복하고 872년에 통일 왕국을 세웠는데 그것이 노르게 왕국, 즉 노르웨이 왕국의 기원이다. 하랄 왕의 패한 왕족 귀족들은 부하를 이끌고 아이슬란드를 비롯하여 셰틀랜드 오크니 헤브리디스 제도 등지에 정착지를 구하였고 그린란드 북아메리카 등지로 이주한 자도 있었다. 9세기 이래 노르드인은 바이킹으로서 에스파냐 남부로 진출하고 다시 11세기 초에는 이탈리아 남부와 시칠리아 섬에 노르만국을 건설하여 비잔틴 제국을 자주 습격하였다. 10세기 이후 노르웨이 왕국은 왕위 계승을 둘러싼 내분이 지속되어 다시 덴마크의 지배를 받았으나 마그누스 1세 제위 기간은 1035년에서 1047년까지 때는 한때 덴마크 왕을 겸하는 세력이 되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백과사전에 잘 설명되어 있지만 1130년부터 50년간 왕권을 둘러싼 귀족들 간의 내란이 지속되었고 마침내 1184년 스벨의 구르드소네스 VERR이 SIGURDSSON이 강력한 통일국가를 완성하였다. 1184년에서 1319년에 이르는 기간은 스벨의 왕가의 시대로 아이슬랜드 헤브리디스 제도, 오크니 제도, 셰틀랜드 제도, 그린랜드 등으로 노르웨이의 영토를 확장하고 왕위를 장자가 상속하게 하는 등 국력이 크게 신장되고 제도가 정비되었다. 노르웨이가 그리스도교를 받아들인 것도 그 무렵이며 처음에는 함부르크 브레멘 대주교구에 속했다가 1152년에는 니다로스 대주교자가 설치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적으로 대립항쟁이 그치지 않아 왕권이 쇠퇴하여 1282만 1285년에 한자동맹의 경제봉쇄로 인해 경제적으로는 한자동맹에 굴복하였다. 그 이후에 복잡한 기간이 있다. 14세기 후반 노르웨이 왕 호콘 6세는 덴마크 발데마르 4세의 딸인 마가레테 마가레디와 결혼을 하였는데 그의 사후 마가레테 여왕은 덴마크와 노르웨이를 함께 통치하게 되었다. 그는 스웨덴마저도 통치하여 3국 간 연합을 이루어내었다. 그 후 연합왕국의 왕은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의 원로원 간 합의를 통하여 선출하였는데 덴마크 에릭 왕킹 에릭이 연합 1대 왕으로 즉위하였다. 스칸디나비아 3국이 왕실 간 친인척 관계로 복잡하게 연결되었으며 이러한 연합왕국은 3국이 문화적으로 유사하고 독일 세력에 공동으로 대처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성립이 가능하였다. 덴마크 왕이 다른 두 나라 왕을 겸하는 국가연합인 칼마르 동맹은 그 후 120여 년간 지속되다가 1523년 크리스티안 2세의 폭정에 항거해 스웨덴의 구스타프 바사 구스타프 VASA가 봉기 크리스티안 2세를 축출하고 스웨덴은 독자적인 국왕이 즉위하게 되었다. 스웨덴이 독립함으로써 3국 연합은 와해되었으나 덴마크 왕에 의한 노르웨이 지배는 19세기까지 지속되었다. 노르웨이는 나폴레옹 전쟁 시 덴마크 지배 아래 있었다. 노르웨이는 덴마크와 함께 나폴레옹 진영에 속하게 되었다. 나폴레옹 전쟁이 종료되는 해인 1814년 스웨덴은 덴마크를 침공, 킬킬에서 강화 조약을 체결하였다. 이 조약에 따라 덴마크는 노르웨이를 스웨덴에 양도하였다. 킬 강화 조약에도 불구하고 노르웨이는 H4IDSVOLD에서 독립을 선포하고
1814년 5월 17일 당시 유럽에서 가장 진보적인 헌법을 채택하였다. 이에 스웨덴의 왕 칼 14세는 노르웨이를 전격 침공하였고 노르웨이는 스웨덴과 연합 정권을 수립하였다. 그러나 노르웨이는 당시의 헌법을 유지하려 하였고 노르웨이인이 제정한 헌법을 바탕으로 19세기에는 민주화가 급속히 진행되었다. 노르웨이는 1814년 이후 지속적으로 연합 내 평등권을 주장하였다. 민주주의의 발전과 이에 따른 민족주의에 함양하면서 노르웨이에서 스웨덴 왕의 군주권은 명목화되어 갔다. 1890년대에 들어와 노르웨이가 독자적인 영사권을 주장하면서 양국 관계는 악화되었다. 1905년 9월 독자적인 영사권을 둘러싼 양국의 갈등은 전쟁 시작의 징조를 보일 정도로 심화되었으나 전쟁의 양국 대표들이 칼스타드 KARLSTAD에서 가진 회합에서 스웨덴은 노르웨이의 완전한 독립과 연합의 분리를 승인하였다. 1905년에 노르웨이는 국민투표에 의해 일방적으로 동군연맹을 해체하고 완전 독립하여 덴마크 왕의 계통인 왕통의 호콘 7세를 국왕으로 받아들였다. 그 후 노르웨이는 제1차 세계대전에서 중립 유지에 성공했으며 1935년 새로운 경제정책을 도입, 복지국가 건설을 목표로 세금 징수를 늘리고 공공사업을 확대하였다. 1940년 2차 세계대전의 발발로 노르웨이의 복지국가 건설 과정은 일시 중단되고 독일군이 덴마크에 이어 노르웨이의 일부를 점령하였고 자체 군사력이 약했던 노르웨이는 영국과 프랑스 연합군이 철수하자 전 국토를 독일군에게 점령당하게 된다. 이에 노르웨이 정부와 왕실은 영국으로 탈출, 망명 정부를 세우고 노르웨이 상선단 대부분은 연합국의 관리하에 편입되면서 독일 점령군에 대한 저항운동이 계속되었다. 이 기간 동안 약 3만 5천여 명의 노르웨이인들이 집단 수용소나 감옥에 수용되었다. 2차 대전이 종료된 후에 많은 국가와 마찬가지로 노르웨이는 국제연합 유엔의 창설 회원국으로 참여한다. 1949년에는 전통적인 중립정책에서 친서방 정책으로 전환, 북대서양조약기구 NATO에 가입하여 오늘에 이른다. 이는 구체적으로 알 필요는 없지만 한번 듣고 넘어가는 수준으로 보고합니다. 세피디TV입니다. 이후 노르웨이는 경제적, 사회적 발전을 이루어냈다. 1960년대 후반 북해에서 석유가 발견되면서 노르웨이는 급격한 경제 성장을 이루었으며 오늘날 세계적인 복지국가로 자리매김했다. 노르웨이는 높은 생활 수준과 강력한 사회 보장 제도로 유명하다. 교육 수준도 매우 높아 국제 교육 평가에서도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노르웨이의 관광 산업은 매우 발전해 있다. 특히 멋진 자연경관과 피오르드는 많은 이들을 끌어들인다. 특이한 내용은 오로라 관찰, 하이킹, 겨울 스포츠 등 다양한 관광 활동이다. 경제산업 측면에서도 해양산업, 수산업, 에너지산업 등이 강세를 보인다. 노르웨이는 풍부한 자연자원과 이를 잘 활용하는 정책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고 있다. 입헌 군주국이며 의회 민주주의 국가로 국가 수반은 국왕, 행정 수반은 총리이다. 감사합니다.